김해 설정! 예, 김해 썰전 8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핫쌤입니다. 예, 시의원 이광입니다. 네, 가난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 청년 김인정입니다. 네, 난로민주시민으로 거듭나고 있는 천지 이경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뉴스로 우리 또 몸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 논란입니다. 지난 11월 28일, 29일 이틀간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내란죄와 기밀 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심재철 부의장이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함 활동하는 것이 이게 위법 활동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심재철 의원은 뭐 아시는 것처럼 안양에서 5선 의원이고요. 또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저의와 그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회찬 의원이 정신착란 의심된다 이 말이 네, 가장 맞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전두엽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아니, 심재철 국회 부의장 같으면 좀 저보다 더 배운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그렇죠. 물론 뭐 우리 서울대 총학생이고 출신입니다. 네. 그 사이도 제가 MBC 기자고 뭐 교사도 하고 경력이 뭐 화려해요. 경력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망이 더 큽니다. 저는 이 뉴스 보고도 막 그냥 다른 내용이 그게 한 게 아니라 내란죄,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란죄가 뭔지는 아는 정도의 경력이 사람인데. 화려한 게 또 누드 사진을 국회에 앉아서 보다가 네. 그렇게 했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경력이- 처음에 했더니 아니다. 나는 이거 카톡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기자가 누드 사진이라는 검색어 치는 것까지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도 예, 하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니,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거는 내란죄에 안 들어가십니까? 뭐 어디 포괄적으로 넣으면 뭐 그것도 어찌 보면 국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죠. 이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국회는 국헌 안에 들어있는 건데, 예,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도 내란죄죠.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죠. 네. 내란죄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네. 것 같은데. 국회 내 내란죄. 국회 내 네. 내란죄. 네. 네. 예. 좋습니다. 국회를 혼란하게 하는. 네. 뭐 어떻게든 뭐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내란죄입니다. 그것도. 이제 임채정 전 국회의장께서는 그러셨더라고요. 이거는 대선 불복을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고 요설 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은 너무 점잖게 점잖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네네. 거고요. 아니, 그리고 진짜 있으니까 똑똑하신 분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그 정도는 알아요. 내란죄가 뭔지. 최현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지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걸 저는 내란죄를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이 사람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2년 있으면 선거를 할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람 선거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소위 지금 정부에 좀 반대되는 네. 소위 박근혜 태극기 부대의 사람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아주 막가는 발언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죄라고 하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는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대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적폐가 어떻게 두 정권에만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이제 이분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재밌는 게 우리 이낙현 그 국무총리께서 관훈 토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 보복이 아니다. 누구를 겨냥하고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수많은 위법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를 덮는 그거는 정부이길 포기한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건 아니네요. 이게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위에서 시켜서 하는 부분은 어차피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적폐청산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진 거를 어쨌든 사법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불법이니까 청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를 캐다가 우리 과거 정부가 걸려들면 또 캐겠죠. 물론 지금 그것까지는 걸려드는 게 없는데 현재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각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불법을 처벌하는 게 최근에 정부 인사 중에서 핵심 인사도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불법을 좀 행하면 처벌하고 그렇죠. 심판하는 거지. 예. 그
정치 보복이 정부를 전혀 치고는. 아니죠. 예. 자기네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음.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예. 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심의장한테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내란죄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란죄라면, 지금 민간인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이 국정원, 이게 진짜 내란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발리에서 이제 아궁입니다. 화산 이름이 아궁 화산이던데 분화로 인해서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산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탈출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정부에서 전세기를 투입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무사히 귀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해연재해에 고립된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주고 그래 이 지원을 하는 것을 아끼지 않은 덕에 큰 피해 없이 국민들이 무사 귀국하는 거. 이게 참 멋있어 보이고 참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세월호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지진 났을 때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에서 전부 다 전세기 띄워서 자기 나라 국민들 다 데려갔거든요. 한 명이라도 데려갔죠. 그 당시. 근데 우리는 안 데려갔어요. 예. 그때 진짜 막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아닙니까? 정부 때. 예. 너무 창피해서 이거 특활비는 그때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왜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좀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놀러 간 사람들인데 여행 가고 그런 놀러 간 사람들인데 전세기를 왜 띄워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놀러 간 사람도 국민이고요. 그렇죠. 놀러 가기 전에 국내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트집 잡으려고 네, 하는 트집 것 잡으려고 같아요. 자꾸 예. 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그게 셈이 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면 네. 그걸 전세기 보낸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면 후청구해야죠. 보험사처럼. 예. 네. 새벽에도 지금 낚싯배가 그 기름을 실은 배하고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사고에 비해서 너무 많이 희생자가 3분의 2가 예. 사망했으니까 네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좀 순식간에 일어난 일 같아요. 아, 그렇죠. 순식간에 사람들이 새벽에 배 안에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거나, 네. 뒤집어져 버리니까 배 바깥에 있다가 나와 있다가 튕겨 나온 사람은 살았는데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꼽다시. 많이 희생이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물에 조금만 있으면 죽습니다. 저체온증에. 예. 네. 사고는 크게 또 희생자가 많아서 조금 많이 안타까워 네네. 보이는데 그 방송을 같이 본 우리 낚시를 잘하는 주변 친구가 그런 얘기가 그게 우리 낚시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물때를 맞추기 위해서 배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던데 거기 네네. 휴식 시간으로 보고 일단은 추우니까 들어가 쉰답니다. 다 자는군요. 예. 그게 이제 참사를 좀 불러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보면서도 역시 그 과거의 정부와 달라졌다 이런 거 느끼는 굉장히 거는 신속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이게 사망자가 많이 나긴 났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해경이 움직였고 네네네. 주위에 배도 도와주고 이렇게 네네. 해서 그거 그런 보면서- 모습을 보였죠. 하여튼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나라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소식은요. 우리 2018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부분들, 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쟁점으로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정 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져서 아마 오늘이 일요일이죠. 오늘도 계속 협상을 하고 이제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생에 직결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네. 공무원을 단순히 증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정말 거죠. 필요한 부분. 뭐 소방대원이라든지 네. 인력 구조 예, 부분이고 이런 쪽을 하기 예.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위생 밀고 치안이고. 땡길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경찰관들 계시는데 너무 근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네네. 그래서 현장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이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쟁점이 돼서 서로 간에 이제 쟁정이 되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의원들의 세비는 극비리에 인상이 되고 또 보좌관들도 한 명씩 늘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죠. 심지어는 민주당도 혹시 돈 올려준다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좀 그렇죠. 뭐 네. 같이 했기 때문에 네네. 합의되어서 통과되었을 거니까 네네. 동조했을 것이다. 네, 동조했을 결과적으로 동조가 맞죠. 전에 세비를 삭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동결이었죠. 네, 동결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김동철 의원이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좀 올리면 어떠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일 정도- 잘하면 올려줄 수도 있고 예. 뭐 물가 상승률 생각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더군다나 민생에 관련된 것들을 쟁점화시켜서 틀어막으면서 그러니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들을 좀 이게 보니까는요, 국정농단의 국회와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이 추운데 촛불 들고 공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월급 올릴 때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의원들도 그러면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보좌관 1명, 2명 이렇게 해서 같이 해준다면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은 이제 10명 정도의 보좌관을 두고 있지만 네네. 시의원, 도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후원회도 못 만들게 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시의원, 도의원의 활동이 너무 발에 묶여 있지 않는가. 네네.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네네.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 시민을 대표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세비랑 우리 활동량이랑 약간 비례하는 걸로 평가제? 예, 뭔가 좀 만들어야 성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좀 뭐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그렇죠.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국민들은 표로 평가를 해야 제가 돼요. 이렇게 가끔 뵙지만 우리 의원님은 좀 오버해서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그렇죠. 뭐 정직하게 열심히 법을 일하시고. 어기시는 거예요. 그 방송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편. 네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 아, 앉아가지고 네네. 누드 사진 보는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그럼요. 퇴출시켜주고 그렇죠. 열심히 뛰는 사람은 네. 당선시켜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뭐 그냥 단순히 의원 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의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네. 시의원 한 명당 보좌관 2명, 네. 도의원도 한 명당 보좌관 2명. 네네. 그래서 한 명은 수행 및 조직관리, 한 명은 정책기능. 네네. 그 또 뭐, 정도는 돼. 그게 최소한입니다. 지방의원들은 민원도 많거든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하면은 안 되고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씀 아시잖아요. 그 부산에서 국회의원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지역 민원을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거면 나 찍어주지 마라.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보고 이런 그거는 다 구의원이나 그렇죠. 구청에 가서 할 얘기지. 지방의원들한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수행원들이 아주 깜짝 놀랬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너무 지방 솔직하시네요. 분권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도 지방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렇죠. 그럴 지방 분권이 되면 될수록 네. 지방의원이 할 일이 많기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정말 보좌관을 붙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몸풀기 뉴스는 여기까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제 2부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김해 시정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맡겠습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는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네. 역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김해 신공항 간담회인데요. 네. 김해 신공항 문제를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차 온다는 핑계로 우리를 만나자고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게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 특별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신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네네네. 그래서 이 양대 조직이죠. 양대 조직을 이제 한꺼번에 만난다고 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뭐 하고 있을 일을 뭐 지금 그- 그런 그럴 시기가 때가, 아니죠. 예, 지금 뭐 아니거든요. 계속 그래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대로 우리를 만나려 그러면 앞에 했던 프랑스에서 했던 그 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갖고 와라. 네. 거기에는 소음 문제와 안전 안정성, 문제가 네. 아주 미비하다. 네. 그 미비한 내용을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하고 이야기하자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딱 왔는데 네. 한 3페이지짜리 문건을 갖고 왔어요. 그 프랑스에서 나온 ADPI 네네네. 프랑스 그 타당성 조사의 한 부분을 번역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전체도 아니고요. 예,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네네. 3페이지에 보면 그냥 그림 몇 장 몇 개 있고 있겠죠. 이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다. 그 자리에서 그때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온 당신이 1급인데 1급 실장인데 1급 실장이면 곧 차관 예, 될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기본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중지하고 우리들하고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하러 내렸어? 예, 그래서 그럼 올라가시라. 진짜 인사하러 나왔네. 예, 올라가시라. 그런 인사 우리가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시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도 계셨거든요. 아, 예, 예. 허승권 시장님도 지금 그 국토부가 프랑스 ADPI 그 타당성 조사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걸 다 믿고 있는 거 따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 기본 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우리하고 대화할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회의가 중단됐군요. 부산됐습니다. 야,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니까 지금 뭐 현재 그 기본 계획하고 뭐 이런 설계 계획은 계속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른 예전에 그 4대강 사업 뭐 네네.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네. 비슷한데 밀어붙이기 막 4대강 사업을 해서 땅을 막 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네네. 파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참 파다가 한 3분의 1 이상 파버리면 더 이상 뭐... 자 이제 뭐 들어갔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러면 원래대로 만들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기왕행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토목 그렇죠. 원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건 그렇죠? 네. 예, 토건 업자들과 이 토건 정권이 네네. 예, 그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지를 해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건 중단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에 중단시켜 놓고 조사를 보다 자세히 하고 재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하면 그 좀 더 성의 있게 왔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뭐 그 기사를 봐도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만 얘기한다는 거는 별로 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 결국에 뭐 알맹이 없는 간담회 그래서 네, 그냥 그렇습니다. 했다. 뭐 예.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먼저 이 당사자들과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국토부 장관과 네. 좀 더 나아가면 대통령을 만나서 네. 직접 이야기를 하고 네. 더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4일이 월요일이죠. 네네. 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김해의 그 신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몇 명하고 네네. 김해시의회에서는 저 혼자 하고 그렇게 제주도로 갑니다. 지금 예. 제주 제2공항 제주도 제2공항 그 문제가 대책위원회 있죠. 분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그 결국 국토부가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같은 국토부이기 때문에 정보도 교환하고 그쪽 네. 사정도 들어보고 현장도 좀 돌아보고 네. 경치 좋은 제주도 가지만 경치는 하나도 못 보고 볼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에 돌아옵니다. 또 다음 소식은요. 이 뭐 우리 의회 이야기이긴 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여의도 정책연구소라는 연구소가 네, 있죠. 자유한국당 소속의 연구소거든요. 거기에서 김해시의 22명의 의원 중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의원한테만 의정 대상 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재밌는 일입니다. 네. 어쨌든 참 재밌네요. 상징적인 거죠, 이거는. 예, 왜- 그 왜 같은 당에 상징이에요? 소속돼 있는 자기네 의원들이 당은 아니고. 9명이나 있는데도 한 명도 주지 않고 네. 예, 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그 송유인, 박민정 네, 두 의원님이 분이 받으셨네요. 뭐 이렇게 따지자면 다른 나라에서 상을 받았다 내지는 적군에게 적에게 상을 받았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정도로 하여튼 뭐 재밌네요. 이렇게 상을 주었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네, 네. 뭐 좋은 소식입니다. 네. 한 기업체에서 네.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네. 어려운 분들에게 주라고 김해시청에다가 갖다 주었는데 이름을 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아. 밝히지 말라고 해서 네. 예, 그래 그게 이제 전기담요인데 네네. 전기담요를 어려운 이주에게 주라고 1억 원 상당을 주고도 500세트가 예, 되네요. 예, 와, 주지 맞네요. 말라. 네. 예, 그렇게 참 좋은 모습이죠. 네네. 예, 뭐 조금 주나놓고 생색을 100배나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상당량을 주면서도 네. 예, 그랬고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항상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또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그 일을 계속했는데 아들도 예. 이름 밝히지 않게 해달라고 수천만 원씩 예, 부탁하시는 그리고 분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예. 다스는 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건. 예, 감히. 이런 연말이 되니까 또 한 공장 하시는 분이 네. 목 머플러, 네네. 이 목 보호하는 네네. 그거를 300개를 어. 그것도 상당히 품질이 좋은
그래서 300개를 또 기증하면서 그렇죠. 이름을 밝히지 말았다가 야. 바로 시청에 주고갔습니다. 올 연말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희망재단 사건, 또 이영학 씨 기부가. 사건, 뭐 네, 이런 것 너무 많이 때문에 줄었어요. 기부가 너무 많이 주는 거 네. 아닌가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작년에 대비해서 줄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 보시면, 네. 다음 소식도 말씀드릴게요. 이 유니세프라고 그 유엔에서 실시하는 어린아이들 네네네. 구호 활동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단체인데요. 김해 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네네. 아동들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네네. 아동들을 굉장히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네네. 이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제일 먼저 제일 시작을 예, 먼저 예, 했군요. 그 네. 협약을 했고. 뭐 내용을 좀 그래서- 보니까 그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예. 참여권은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참여권은 참여권 그 필요하죠. 학생들 네.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 이게 뭐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참여해야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학생들은 첫째 학교 안에서 학생 자치 회의가 네. 활성화돼야 돼야 되고, 그리고 학교 바깥으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네. 내면 네. 사회에서 그걸 받아주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 것들 해라는데. 우리 학생 기본권이랑 좀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러니까 뭐 경남은 포함돼 있죠. 이게 훨씬 더 큰 상위권. 거라고 보겠죠. 예, 네. 우리 경남은 얼마 전에 학생 인권 조례 만들려고 하다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반대해가 못했습니다. 네, 네. 그 정도이긴 한데 이게 유니세프 업무 협약에 보면 네. 아동 친화 도시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얼마나 이거를 잘 따라갈지가 좀 걱정이 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1번입니다. 네.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김해 씨가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아동들 불러서 뭐 물어보고 하나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두 번째, 모든 아동의 권리를 정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직 부족합니다. 인증받으려면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예, 예.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 그렇게 이런 쪽으로 해야 이제 계속 되겠다는 가야 거죠.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네. 아동 안전 조치, 그렇죠. 정기적인 실태 보고, 또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도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권리 정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구와 독립적 인권 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네네. 이런 등등의 10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저는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김해 씨가 전국적으로 좀 발달된 좀 선진적인 거를 너무 좀 준비 없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우려도 하고 또 한편 또 그래도 기왕 한 거 하는 거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유니세프에서 아동이라는 거는 18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이 다 네, 다 포함되죠. 포함돼 예, 있죠. 예. 그 아동이라서 저는 또 한 14세 미만 정도 생각했는데 네, 18세 미만입니다. 청소년.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제도들도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예. 또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예, 가야 그렇게, 되죠. 가야 예, 되지 그렇게 않- 바라보고 잘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와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네. 그 김해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이주 노동자 또는 뭐 결혼하러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음. 그 미등록 그 다문화 아이들, 그치, 아동들이요. 이런 네, 네. 분들이 학업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적응이 네.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소위 이제 이 사람들도 사회 문화적 약자입니다. 적응을 잘 못하는 아동들, 적응 네. 못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예, 네. 그는 제가 오늘 그 김해 동상동 종로가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 그렇죠, 자리에서 그렇죠. 행사를 했는데요. 네, 네. 그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좀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네. 최근에는 외국으로 좀 떠난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 김해에는 외국인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좀 대책을 가져야 하고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좀 조례도 법도 정해서 네네. 적극 지원해야 할 것 같아.
안희정 충남지사가 김해에 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지역위원회가 실시한 강연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와서 그 특유의 그 잘생긴 인물과 특유의 그 언변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상당히 흔들어 놓고 갔습니다. 주로 강조하는 게 그 노무현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네.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듣고 있었죠.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의 김해 지역의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들었는데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갔던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과 정치에 좀 관심 없는 사람 사이에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네, 했다. 맞습니다. 예, 또 다음 주 한 주간에도 또 손으로도 뛰시고 발로도 또 뛰셔서 또 좋은 소식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3부 시간입니다. 우리 3부에는 두 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주로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선생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세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녀감성 아줌마 대표 오지아입니다. 네. 예, 오늘은 주로 우리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학교 얘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행복학교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서 이제 네. 주셨던 팜플렛이나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해도 현실적으로 엄마들한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창준 장학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뭐 마을 학교 관련된 영상 이런 걸 이제 보여주니까 엄마들이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설명회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행복학교 설명회 같은 거는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뭐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 행복학교 관심이 있는 이제 엄마들 5명이 모여서 네. 이제 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찾아뵙자 이렇게 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있는 언니가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는데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진보적이고 뭔가 행복학교에 이렇게 맞는 선생님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네. 행복학교가 뭐죠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네.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저희도 그 말을 듣고 또 저희도 당황을 한 게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먼저 허락을 하고 원하고 해야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선생님은 모른다고 하시고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랑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으고 해달라고 하면 오케이 하겠다 같이 하겠다 하시고 그런데 저희도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어떤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건지. 아, 좀 난감하다, 그죠? 우리는 행복학교에 3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학교에 우리는 약간 젖어 있고, 근데 아직도 그 선생님들이 행복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네, 그러니까 부분에서 그 초등학교에는 굉장히, 행복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예. 행복학교 하시는 교의 선생님이 그리 찾아가서 초청을 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방식도 충분히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구봉학교가 우리 그렇죠. 구봉초등학교. 구봉초등학교가 정교조 선생님들이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하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경남에서도 혁신학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쭉 경기도 할 때부터 있잖아. 한 2년 후부터 계속 혁신학교에 대한 그런 공부를 쭉 해온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구봉초등학교에 가서 행복학교 하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이제 경남에 진보적 교육감이 되시고 나서 우리도 이제 행복학교 이제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김해봉황초등학교에서 먼저 공문을 내고 이제 행복학교를 하겠다 하고 내고 그 구봉초등학교는 이미 그 선생님이 들어가 계시고 이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름은 교장, 없지만 교감생, 실질은 하고 있었고 네네. 교장 교감생님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좀 약간 좀 무리가 있고 했었어요. 그런 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구봉초등학교에서는 비공개적으로 선생님들끼리만 했고 그 이제 봉황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좀 공개적으로 교장 선생님하고 다 의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게 그러면은 된 이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관심 있는 학교에는 행복학교가 지금 아니에요. 근데 행복학교를 시작을 하려면 행복학교를 하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하자 하는 이런 게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행복학교를 하면서 행복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민주적 의사결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학교를 하려고 하면 그 어머님들께서 행복학교를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선생님들 그런 신분들을 갖다가 뭐 교회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불러오는 그게 방- 예, 근데 예. 사실은 그게 보통의 우리 학부모가 어떤 선생님이 그런데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금은 준비되시고 네. 이런 분이 뭐 우리 이제 로테이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학교에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한 서너 분만 딱 와 주시면 그게 이제 시가 돼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선생님이 어떤지를 알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론화가 되기 이전에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생각 자체도 김해 이제 구도심 쪽은 학생이 적고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행복학교가 필요하고 여기 장류는 그냥 비교적 상대적으로 뭐 교육 환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기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차라리 떠나야 되나. 김해 내에서도 행복학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서는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팀을 이루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섭외가 일단 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행복학교를 하고 있는 뭐 2년차, 3년차 된 그 학교에서 예. 서너 분을 그대로 예, 그거밖에는 그렇게 사실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고 네네. 안 그러면 이제 그 운영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운영에 참여해서 예, 참여를 해서 음. 계속 이제 학교 측에 요청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요청해보고 예. 그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 행복학교 쌤인지도 못 찾는 것도 문제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들 사이에서도 일단 행복학교가 뭔지 개념을 모르는 그렇지. 것도 예. 문제지만 얘기를 듣고 알아도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또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운영위원회 측에도 의견을 냈을 때 좋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고학년 엄마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게 있다는 걸 알고 네네, 있는데 네. 말을 해도 그럼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여쭤보려고 했던 건 만약에 전체를 바꾸는 게 힘들다면 네. 마을학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 학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마을학교는 또 어떤 식으로 학교에 접근을 하는 건지 그것도 또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아니 그러면 마을 학교라는 그 개념에 그 엄마들은 잘 알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예. 이제 경력 단절 엄마들이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네. 저도 학원 강사를 했었고 또 엄마들 중에 뭐 꼭 공부에 관련된 학원 강사가 아니라도 이제 공방을 한다든지 자기 재능을 이제 펼친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행복학교가 여기 행복지구란 거 알기 전에 저희들끼리 마을학교처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구상을 조금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경기도 지역에 재미난 마을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권해요. 네네, 권해요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마을을 보면 이제 마을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사랑방처럼 해서 공부방도 하고 애들을 돌봐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구상을 해서 저희끼리 할까 하다가 이제 이왕이면 학교랑 접목하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커리큘럼은 짜보니까 라인업은 딱 되더라고요. 공부 관련 말고 뭐 인형 만들기라든지 네네네. 캘리그라피라든지 또 뭐 저는 이제 고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애들한테 역사, 박물관 관련 박물관, 수업을 네네. 해줄 수 있다든지 네. 그리고 또 심리 박사 엄마가 또 있어요. 이제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집단 심리 치료도 할 수 수업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별개로 해서 소수정예로 저희 애들을 우선시해서 먼저 사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왕이면 이게 학교랑 연계가 돼서 더 많은 애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를 엄마들 그 5명과 의논하는데 그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래요. 학교 밖에서 방과후 수업처럼 그게 이루어지면 애들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학교로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게 되게 말학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학사님이. 예. 네, 신청을 하면. 음. 근데 이제 그 신청이란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기획안에 써서 어디 내는 건지. 이미 지금 그 김해에서는 그 행복지구라고 해서 말학교 선생님이 지금 이루어져가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그냥 엄마들 이제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초 엄마들은 이제 제일 가장 그 엄마들의 의견은 행복학교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이 드니까 그러면 차라리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마을학교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씩 들어가서 변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 의견이 나왔어요. 다른 것보다 바라는 거는 환경인데요. 이제 학교 자체가 선생님들한테는 직장이잖아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보면 사실 엄마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하지만 선생님이 직장인 학교를 가는 게 행복해야 애들한테도 행복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바라는 건 뭐 학교에 뭐 참여를 뭐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뭐 선생님 역할을 뭐 분담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 애들이 학교를 가서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학교라는 부분도 하나의 그냥 방법일 뿐이고 왜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뭐 행복학교로 만들겠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확 들기 시작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변화를 학교가 하면 어떨까. 자꾸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활동을 참여하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학교 활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이와 부모의 활동은 별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 5명 엄마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일 하다가 네,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무조건 반대표한다고 손들으라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손들자 하면서 이 그랬거든요.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이렇게 학교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하고 별개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래서 관계가 나랑 있어지는 그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서 의사 표현을 하고 연대하고 하는 것은 내 몫이지 우리 아이가 거기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의 네. 시작이네요. 네. 학교나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마을학교나 이런 거의 시작은 이제 일단 부모님들이 우리 학부모가 학교와 소통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또 선생님들 중에는 선생님 나름대로 준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뭐 교육청이나 이렇게 좀 질의를 하거나 요청할 거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쪽으로 좀 헌신하고 그런 쪽으로 씨앗을 뿌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이쪽 장유 지역에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 정말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게 이렇게 매칭하는 마치 중매하는 사업을 맞아요. 교육청에서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리고 완전 행복학교가 계속 완전히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선생님들이 행복학교에 접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선생님들이 이제 또 다른 학교에 가는 시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팀을 이루어서 어느 학교에 가보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래? 그게 장녀 쪽에서 이렇게 이제 행복학교를 원하는데 그 행복학교가 지금 어떻게 행복학교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묻더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봐야 되겠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제 의논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학부형인 나도 이 학교의 주체예요.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부형도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 내 주체적인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거지 우리 아이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학부모들이 학부모의 권리와 저 인권을 제대로 이렇게 뭐 학교 안에서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학부모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고 한 거예요. 그러듯이 사실 혼자 학부모가 이렇게
학교에 갔을 때는 그런 길을 사실 제대로 못 찾습니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얘기는 웃겠지만 우리 아이를 볼모로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런 느껴지기 느낌이 때문에 들어서 그게 잘 내가 안 무슨 됩니다. 얘기를 해도 이거를 정확히 얘기를 못하거나 돌려서 얘기하거나 혹시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부모 네, 입장에서. 저도 교장쌤하고 통화할 그렇죠. 때 맨 처음 딱 저희 애가 몇 학년 몇 반 누군지 딱 물어보시고 네, 하는데 그때 말씀하니까 추춤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 안 되면 전화 까면 되는데 저 성격대로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이야기는 그 행복학교 네, 이야기를 행복학교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행복학교 이전에 이런 그냥- 이야기를 먼저 네, 해야 네, 되겠다는 네, 걸 네, 깨달은 맞네. 거예요. 네. 끝에 들어.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 오늘 선생님 정말 잘 뵙고 그렇게 음. 된 게요. 행복학교 시스템만 생각했어요. 음. 이게 시스템만 도입이 그러니까, 되면 맞아, 뭐 맞아. 이렇게 생겼는데 그 얘기 안 오늘 딱 풀리고 계속 선생님 돌더라고. 만나 뵙고 딱 느낀 건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사이에서 그렇죠. 어떻게 교사와 소통하는 게 교사와 중요한 학생과- 게- 네, 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네. 학부모 그런- 사이의 네, 관계 이런 그거네요. 것들이 더 중요한 그게 거죠. 우선 먼저 네. 되어야 돼요. 그래 돼야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게 진짜 그 네.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학부모들하고도 관심에서 맞춰줘야 되는 게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고 스카이 보내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네. 결국 의식 전환인 네, 네. 거잖아요. 예, 이제 4부 우리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서울에도 한번 다녀오셨는데요. 김병곤 열사 평전 네, 출판 예. 기념회. 그러고 보니 요즘 저 출장이 잦네요. 또 제주도도 가셔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서울도 올라가야 서울 되고. 갔다 네, 왔고 네. 11월 27일 저녁에 네,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서 김병곤 평전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네, 네, 그 앞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김병곤 님은 우리 김해시 한림면 네. 테레리 출신인데요. 네. 이분이 김해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는 부산 개성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산고등학교 서울 상대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그때가 1974년 유신 때 네, 그 민청학연 사건이라는 전국적인 학생들을 이렇게 엮어서 네, 그렇게 그 대양 금거해서 사형 선고, 사형 구형까지 했던 그런 네, 네, 네. 사건이거든요. 네. 학생 운동에 대한 대단한 그 탄압을 했던 그 사건에 이분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을 때 유명한 영광입니다. 말이죠. 네, 영광입니다. 예. 이런 말이죠. 네. 이 유신 체제 하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민중들에게 제가 참 할 일이 없고 해줄 것이 없었는데 저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열심히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37에 1990년에 그렇죠. 돌아가신 바람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예, 위암으로 그것도 열심히 일하시다가 아마 병을 얻으신 것 네. 같아요. 그 이분에 대한 평전이 나왔고 그 출판 기념회가 열렸는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해찬 전 국무총리 네,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김병곤 그리고 또 부인께서도 돌아가셨어요. 아, 박문숙 그러시구나. 여사께서 네, 3년 네, 전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번 양력 소개 그리고 회고담 이런 걸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얻어서 네, 네. 김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병곤 추모 기념물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고향 출신 민주 인사, 민주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네. 추모 기념물을 세우려고 한다. 네, 네. 그래서 12월 14일 오후 7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네. 김병곤 추모 강연회를 네. 같은 동료였던 이철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강연회를 한다. 네, 네.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12월 14일 오후 예. 7시에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예. 우리 이철 전 의원께서 오셔서 김병곤 열사 예. 추모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예.
또 우리 동네 문화 정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는 만큼 똑똑해진다. 이게 주제더라고요.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똑똑해진다 그러는데 그 놀이문화 교육 공동체 협동조합 열심히 놀라잡이. 놀면 머리가 발달한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진용군 선생님 놀자 선생님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그분이 7일입니다.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장유 3동 주민센터 뒤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아주 근사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시간 동안 마음껏 놀는 그런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그동안 나 못 놀았어. 이런 분들 한번 가셔서. 연령 제한 없는 겁니까, 이거? 예, 뭐 부모들도 가도 되고, 예. 애들도 가도 되고. 아마 이게 교육적인 포커스가 있겠죠. 교육적인 포커스가 있는데. 그래서. 초청 강연이니까 네, 네. 부모들도 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장유 3동 주민센터 위쪽에 그 산비탈로 약간 올라가면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요. 네, 네. 상당히 좋습니다. 잘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곳이어서 예. 거기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은 12월 7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냥 보고만 좀 드립니다만 김해시에서 2가지 큰 조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들 전원 인권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김해시의 장애인들, 그러니까 지적 장애, 자폐를 갖는 정신 장애인들이 전부 다가 3,091명이 지금 등록돼 있는데 이분들 하나하나를 전수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권 내에 뭐 침해를 받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지적 장애인 중에서 매달 11만 원만 받으면서 15년간 공장에서 노동 차치당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혹시라도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보고 또 그런 유사한 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사 기간 중에는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신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김해시 안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치매 전수 조사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인원이 5만 771명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조사위원이 1대1로 그러니까 치매를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간이 조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좀 조짐이 보인다, 그렇죠? 인지가 저하된다라고 판별되면은 시보건소에서 협약된 병원에 정밀 의뢰를 하는 검진비는 전체가 무료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공약 중에 하나가 국가 치매 책임제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치매이셨는데 이 가정에서 치매를 돌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김해시에서는 내년 3월에 치매 안심센터도 만들고 해서 이 치매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치매를 전수조사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더 멋진 방송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 설정! 예, 김해 썰전 8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핫쌤입니다. 예, 시의원 이광입니다. 네, 가난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 청년 김인정입니다. 네, 난로민주시민으로 거듭나고 있는 천지 이경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뉴스로 우리 또 몸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 논란입니다. 지난 11월 28일, 29일 이틀간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심재철 부의장이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함 활동하는 것이 이게 위법 활동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심재철 의원은 뭐 아시는 것처럼 안양에서 5선 의원이고요. 또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저의와 그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회찬 의원이 정신착란 의심된다 이 말이 네, 가장 맞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전두엽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아니 심재철 국회 부회장 같으면 좀 저보다 더 배운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그렇죠. 물론 뭐 우리 서울대 총학생이고 출신입니다. 네. 그 사이도 제가 MBC 기자고 뭐 교사도 경- 하고 경력이 뭐 화려해요. 경력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망이 더 큽니다. 저는 이 뉴스 보고도 막 그냥 다른 내용이 그게 한 게 아니라 내란죄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란죄가 뭔지는 아는 정도의 경력이 사람인데 화려한 게 또 누드 사진을 국회에 아. 앉아서 보다가 네. 밝혔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경력이- 처음에 했더니 아니다. 나는 이거 카톡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기자가 누드 사진이라는 검색어 치는 것까지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도 네, 하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니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거는 내란죄에 안 들어가십니까? 뭐 어디 포괄적으로 넣으면 뭐 그것도 어찌 보면 국회를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이 보면 국헌을 물러나게 국회는 국헌 안에 들어있는 건데 국회를 물러나게 하는 것도 내란죄죠. 뭐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죠. 네. 내란죄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네. 것 같은데 국회 내 내란죄. 국회 내 내란죄. 네. 네. 예. 좋습니다. 국회를 혼란하게 하는. 네. 뭐 어떻게든 뭐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내란죄입니다. 그것도. 이제 임채정 전 국회의장께서는 그러셨더라고요. 이거는 대선 불복을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고 요설 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은 너무 점잖게 점잖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네네. 거고요. 아니 알고 진짜 있습니까? 똑똑하신 분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그 정도는 알아요. 내란죄가 뭔지. 최현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지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걸 저는 내란죄를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이 사람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2년 있으면 선거를 할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람 선거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소위 지금 정부에 좀 반대되는 네. 소위 박근혜 태극기 부대 사람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아주 막 가는 특활비는 그때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좀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놀러 간 사람들인데 여행 가고 그런 놀러 간 사람들인데 전세기를 왜 띄워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놀러 간 사람도 국민이고요. 그렇죠. 놀러 가기 전에 국내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트집 잡으려고 네, 하는 트집 것 잡으려고 같아요. 자꾸 하는 예. 거죠. 네, 네. 만약에 그게 세미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면 네. 그걸 전세기 보낸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면 후청 구해야죠. 보험사처럼. 예. 네. 새벽에도 지금 낚싯배가 그 기름을 실은 배하고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사고에 비해서 너무 많이 희생자가 3분의 2가 예. 사망했으니까 네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좀 순식간에 일어난 일 같아요. 아, 그렇죠. 순식간에 사람들이 새벽에 배 안에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거나 네. 뒤집어져 버리니까 배 바깥에 있다가 나와 있다가 튕겨 나온 사람은 살았는데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꼽다시. 많이 희생이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물에 조금만 있으면 죽습니다. 아, 저체온증에 예, 네, 네, 예. 네. 사고는 크게 좀 희생자가 많아서 조금 많이 안타까워 네네. 보이는데 그 방송을 같이 본 우리 낚시를 잘하는 주변 친구가 그런 얘기가 그게 우리 낚시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물때를 맞추기 위해서 배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다는데 거기 네네. 휴식 시간으로 보고 일단은 추우니까 들어가 쉰답니다. 다 자는군요. 예. 어. 그게 이제 참사를 좀 불러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보면서도 역시 이제 과거의 정부가 달라졌다 이런 거 느끼는 굉장히 거는 신속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이게 사망자가 많이 나긴 났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해경이 움직였고 네네. 주위에 배도 도와주고 이렇게 네네. 해서 그거 그런 보면서- 모습을 보였죠. 하여튼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나라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소식은요. 우리 2018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부분들, 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쟁점으로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정 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져서 아마 오늘이 일요일이죠. 오늘도 계속 협상을 하고 이제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생에 직결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예. 공무원을 단순히 증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정말 거죠. 필요한 뭐 부분. 소방대원이라든지 네. 인력 구조 예, 부분이고 이런 쪽을 하기 예.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민생 밀고 치안이고. 당길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경찰관들 계시는데 너무 근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네네. 그래서 현장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이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쟁점이 돼서 서로 간에 이제 쟁정이 되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의원들의 세비는
극비리에 인상이 되고 또 보좌관들도 한 명씩 늘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죠. 심지어는 민주당도 혹시 돈 올려준다니까 그냥 쓱 눈 감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좀 그렇죠. 뭐 네. 같이 했기 때문에 네. 합의. 예, 이제 2부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김해 시정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이제 맡겠습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는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네. 역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김해 신공항 간담회인데요. 네. 김해 신공항 문제를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차 온다는 핑계로 우리를 만나자고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게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 특별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신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네네네. 그래서 이 양대 조직이죠. 양대 조직을 이제 한꺼번에 만난다고 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뭐 하고 있을 일을 뭐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죠. 지금 아니거든요. 계속 그래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우리를 만나려 그러면 앞에 했던 프랑스에서 했던 그 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갖고 와라. 거기에는 소음 문제와 안전 문제가 네. 아주 미비하다. 네. 그 미비한 내용을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하고 이야기하자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딱 왔는데 네. 한 3페이지짜리 문건을 갖고 왔어요. 그 프랑스에서 나온 ADPI 네네네. 프랑스 그 타당성 조사의 한 부분을 번역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전체도 아니고요. 예,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네네. 3페이지에 보면 그냥 그림 몇 장 몇 개 있고 있겠죠. 이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다. 그 자리에서 그때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온 당신이 1급인데 1급 실장인데 1급 실장이면 곧 차관 예, 될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기본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중지하고 우리들하고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하러 내렸어요? 예, 그래서 그럼 올라가시라. 진짜 인사하러 나왔네. 예, 올라가시라. 그런 인사 우리가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시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도 계셨거든요. 아, 예, 예. 허승권 시장님도 지금 그 국토부가 프랑스 ADPI 그 타당성 조사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걸 다 믿고 있는 거 따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 기본 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우리하고 대화할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회의가 중단됐군요. 부산됐습니다. 야,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니까 지금 뭐 현재 그 기본 계획하고 뭐 이런 설계 계획은 계속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다른 예전에 그 4대강 사업 뭐 네네.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네. 비슷한데 밀어붙이기 막 4대강 사업을 해서 땅을 막 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네네. 파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참 파다가 한 3분의 1 이상 파버리면 더 이상 뭐. 자 이제 예산이 한번 뭐 들어갔으니까. 돌이킬 되어서 통과되었을 거니까 네네. 동조했을 것이다. 네, 동조했을 결과적으로 동조가 맞죠. 전에 세비를 삭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동결이었죠. 네, 동결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그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김동철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좀 올리면 어떠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일 정도- 잘하면 올려줄 수도 있고 예. 뭐 물가 상승률 생각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더군다나 민생에 관련된 것들을 쟁점화시켜서 틀어막으면서 그러니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는요. 국정농단의 국회와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이 추운데 촛불 들고 공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월급 올릴 때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의원들도 그러면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보좌관 1명 2명 이렇게 해서 같이 해준다면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은 이제 10명 정도의 보좌관을 두고 있지만 네네. 시의원, 도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후원회도 못 만들게 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시의원, 도의원의 활동이 너무 발에 묶여 있지 않는가. 네네.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네네.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 시민을 대표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세비랑 우리 활동량이랑 약간 비례하는 걸로
평가제? 예, 뭔가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뭐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그렇죠.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국민들은 표로 평가를 해야 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가끔 뵙지만 우리 의원님은 좀 오버해서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그렇죠. 뭐 정직하게 열심히 법을 일하시고. 어기시는 거예요. 그 방송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편. 네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 아, 앉아가지고 네네. 누드 사진 보는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그럼요. 퇴출시켜주고 그렇죠. 열심히 뛰는 사람은 당선시켜주고 네. 이래야 그래서 예. 열심히 뭐 그냥 단순히 의원 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의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네. 시의원 한 명당 보좌관 2명, 네. 도의원도 한 명당 보좌관 2명. 네네. 그래서 한 명은 수행 및 조직 관리, 한 명은 정책 기능. 네네. 또 그 정도는 돼. 그게 최소한입니다. 지방의원들은 민원도 많거든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하면은 안 되고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씀 아시잖아요. 그 부산에서 국회의원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지역 민원을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거면 나 찍어주지 마라.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보고 이런 그거는 다 구의원이나 그렇죠. 구청에 가서 할 얘기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수행원들이 아주 깜짝 놀랬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너무 지방 솔직하시네요. 분권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도 지방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렇죠. 그럴 지방 분권이 되면 될수록 네. 지방 의원이 할 일이 많기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정말 보좌관을 붙이셔야 네, 됩니다. 오늘 이제 몸풀기 뉴스는 여기까지 좀 같이 하겠습니다. 발언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죄라고 하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는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대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적폐가 어떻게 두 정권에만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이제 이분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재밌는 게 우리 이낙연 그 국무총리께서 관훈 토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 보복이 아니다. 누구를 겨냥하고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수많은 위법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를 덮는 거 그거는 정부이길 포기한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건 아니네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위에서 시켜서 하는 부분은 어차피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적폐청산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진 거를 어쨌든 사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불법이니까 청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를 캐다가 우리 과거 정부가 걸려들면 또 캐겠죠. 물론 지금 그것까지는 걸려드는 게 없는데 현재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각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불법을 처벌하는 게 최근에 정부 인사 중에서 핵심 인사도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불법을 좀 처벌하고 그렇죠. 심판하는 거지. 예. 그 정치 보복이 정부를 전혀 처벌. 아니죠. 예. 자기네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예. 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심의장한테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내란죄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란죄라면, 지금 민간인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이 국정원, 이게 진짜 내란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발리에서 이제 아궁입니다. 화산 이름이 아궁 화산이던데 분화로 인해서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산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탈출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정부에서 전세기를 투입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무사히 귀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하연재해 고립된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주고 그래 지원을 하는 것을 아끼지 않은 덕에 큰 피해 없이 국민들이 무사 귀국하는 거.
이게 참 멋있어 보이고 참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세월호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지진 났을 때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에서 전부 다 전세기 띄워서 자기 나라 국민들 다 데려갔거든요. 한 명이라도 데려갔죠. 그 당시. 근데 우리는 안 데려갔어요. 네. 그때 진짜 막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아닙니까? 정부 때입니다. 예. 너무 창피해서 이거